자, 오늘은 수열의 수렴과 발산, 철시간 개정원리 2분과 적분. 자, 오늘은 앞쪽에 조금 진도 1단원 정도 간단하게 수열의 수렴과 발산. 자, 일단 오늘은 용어 적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용어. 수열의 수렴과 발산. 개념 원리 미적분. 수열의 수렴과 발산. 자, 수렴은 뭔가? 컨버전스하는 이 수렴은 계속 이 수열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느 특정한 하나의 값에 도달할 때 그걸 수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렴은 어떤 이렇게 수열 A에는 있다. 이 수열이 저 끝에 n이 무한대까지 갔을 때 이게 특정한 일정한 상수에 도달하면 그걸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렴. 어느 하나의 값에 도달했다. 수렴한다. 그런데 얘는 뭐냐? 발산. 발산은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것을 발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공무 알파에 도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기보다는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것.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 이런 식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죠. y는 x분의 1이 있고, y는 x분의 1이 있고, y는 x라는 직선. 이 둘에서 x를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자. 플러스 무한대로. x를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자.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자. 이렇게 x분의 1을. 얘를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보자. 그러면 이 y 값이 어디로 가는가? 얘는 이게 지금 플러스 무한대인데 이 x분의 1을 플러스 무한대로 이게 계속 가면 끝내 얘는 계속 진행하면 사실은 완전히 붙지는 않는데 거의 0에 근접한다. 끝도 없이 0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최종적으로 도달할 값을 미리 예측해서 나타내버립니다. 완전히 도달하지는 않는데 이 값을 극한을 이용해서 이 값을 확정 지어버린 거예요. 0에 도달, 0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값이 가고자 하는 그 값이 정확하게 나타내는 목표 지점이 보여질 때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정의합니다. 번뜩 얘는 육안으로 보다시피 Where are you going now? 얘는 x값이 무한대로 갈수록 y값도 무한대를 향해서 한없이 날아간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한대를 향해서 가는데 발산한다. 크게 이 발산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하는데 리미트 특정한 이 값이 알파로 수렴하지 않을 때와 여기 진동도 포함한다. 진동.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값이 있다라고 한번 계산해 보자. 일정한 오로지 하나의 값에만 도달해야 돼. 일정한 하나의 값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이 있으면 만약에 예외로
이런 식이 있다. 얘는 뭐 당연히 발산이에요. 얘는 당연히 발산인데. 자, 이런 값이 있으면 얘는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있어. n을 계속 무한대로 집어넣으면 이 값은 어디로 갈 것인가? 물론 뭐 그냥 플러스 1의 n제곱이다. 걔는 그냥 1이야. 얘는 수렴해. 마이너스 1의 n제곱에서 리미트 n을 한없이 무한대로 1, 2, 3, 4 n을 계속 바꾸어준다. 그러면 이 값이 일정한 값이 될까? 노노노노. 일정한 값이 되지 않아. 왜? n이 짝수면 플러스 1이고 n이 홀수면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특정한 값이 나오지 않으면 얘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했다? 발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도 특히 이 값이 마치 파동을 일으키듯이 나가는 이런 값을 진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진동도 발산의 일종이다. 요 정도로만 기억하면 되고 여러분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많은 내용을 딱 줄였어. 이 수열이 특정한 하나의 값에 도달하면 수렴이 아닌 모든 것은 뭐라고? 발산. 수렴이 아닌 모든 것은 발산. 요래만 기억해 놓으면 된다. 오케이? 수렴은 하나의 값에 도달한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간다. 자, 여기 이제 교역을 12쪽 간단하게 한번 볼게. 12쪽에 거기 나와 있는 n을 전부 다 x로 고쳐서 풀면 된다. 거기 나와 있는 n은 다 x로 고쳐서 푼다. 자, 12쪽에 필수 예제 1번. 필수 예제 1번에 보니까 n분의 1대 있어. 그리고 필수 예제 1의 4번. 코사인 n파이 돼 있어. 자, 이 둘은 수렴과 발산 2, 3번 생략하고 얘를 물었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느냐? n을 전부 다 뭐로 보고 바꾸느냐? 이대로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함수로 기하학으로 표현해서 보는 게 좀 편하기 때문에 제가 n을 x로 고칠게. 그래서 x분의 1로 고치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지. 그러면 얘는 어느 하나의 값에 도달하느냐? 이 값은 하나의 값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 계속 진행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이 값은 끝에 어디에 도달한다고? 0에 도달. 그렇지. 계속 하면 얘는 0에 도달. 그래서 얘는 수렴이다. 수렴. 근데 why 얘는 왜 발산이냐? 얘는 발산되는 이유가 n을 x로 바꿔보자. x로 바꾸면 코사인 x파이. 그래서 얘를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코사인 2파이는 플러스 1, 코사인 3파이는 또 마이너스 1. 그래서 결론은 뭐가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특정한 하나의 값이 나오지 않아. 그러면 발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하나의 값에만 도달해야 된다. 자, 오케이. 그러면 넘어갈게.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자, 거기 기본 성질 같은 거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다 외우도록 하고 여기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에만 이 값의 성질을 활용한다.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을 할 때 이 극한값이 어느 하나의 값에 도달했다.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이 알파에 도달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에 도달했다. 그러면 이 값의 사칙 연산은 다 알파 베타로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an 플러스 마이너스 뭐 bn이다. 각각 분리해서 리미트 an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자, 얘를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극한값 알파로 계산해서 바로 정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알파 곱하기 베타 정리하면 되는데 하나만 주의하자. 하나만. 나머지 고민할 필요 없는데 딱 하나만 저 상수값 곱하는 것도 간단해서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간혹 이제 시험에서 페이크 걸 때 요거만 조금 신경 쓰면 된다. 그게 뭐냐면 나눗셈만 신경 쓰면 돼. 이건 항상 여러분들 주의해야 돼. 실제 어떤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걸 그냥 지나치는데 시험에서는 늘 얘가 말씀이래. 말씀.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뭐 bn 분의 an이다. 그러면 얘는 뭐 당연히 베타 분의 알파. 당연히 맞아. 맞는데 딱 하나만 신경 쓴다. 그게 뭐냐? 분모가 0이 절대 되면 안 되는 거. 요거만 좀 신경 써야 돼. 이걸 가지고 간혹 문제화 시킨다. 그렇게만 기억합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 어디냐 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오는데 그거는 문제 풀 때 내가 정리를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어디 가면 16쪽으로 바로 갑니다. 16쪽. 자, 다음에 이제 극한값의 기본 성질 거기 보면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거기 보면 필수에 이제 2번 페이지 16쪽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 자, 이 값이 4다. 여기서 곱이 3이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곱이 3이다. 자, 이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 플러스 bn의 제곱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 자, 여러분 내가 조금 전에 했던 거 기억해야 돼. 방금 적어놓던 거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 무슨 소리고? 여기 보면 이 값이 있지. 이 값이 일정하게 수렴했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수렴했으니까 이 값이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활용하자. 특정한 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에 수렴했을 것이고, 왜냐면 얘가 수렴하고 얘가 발산했다. 그럼 둘이 합하면 당연히 발산이 걸리겠지. 그래서 둘 다 수렴했다는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역시 베타로 수렴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는 문제이고, 주어진 조건은 결론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3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2알파 베타 이걸 풀어주면 되지. 그래서 4의 제곱 마이너스 2, 3은 얼마? 6. 그래서 답은 열이 정답이죠.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자, 뒤로 넘어갈게. 17쪽에 보면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다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신경 써야 된다. 뭐냐? 드디어 이제 처음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내용이 처음 나왔다. 참 오래된 얘기인데 예전에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데 참 이걸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실제 있었다. 이게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니 이렇게 물으니까
학생이 뭐 이거 똑같은 거네. 약분하면 1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는데. 여러분 무한대분의 무한대에 이 계산을 실제 하지는 못해.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무한대 계산이 어떻게 돼요? 여기 뭐 1, 2, 3, 4, 5, 6 계속 나가는 이런 숫자가 있고 뭐 어느 숫자가 뭐 지그재그로 뭐 3, 4, 5, 6, 3, 4, 5, 6 뭐 이렇게 나가는 이런 숫자가 있다. 이제 계산 못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 엄청난 이 긴 수도 특정한 규칙을 가지면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기 계속 위에 분자가 계속 1만 나가는 숫자가 있고 분모는 계속 3만 나가는 숫자가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게 영원히 간다면 얘는 이제 대략적으로 약분하면 3분의 1로 이렇게 계산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누는 것은 이런 특정한 규칙을 가질 때 이걸 계산에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중에도 계산이 되어지는 영역만 여기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너무 여기서 뭐 아주 고차원적으로 나가려고 할 필요는 없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계산의 가장 기본 내용 중에 가장 그 문제에서 접근해야 되는 핵심은 이거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왔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라.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계산의 사실상은 다인데 이걸 계속 해보니까 좀 더 간단하게 푸는 그런 방법, 흔히 말하는 야매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되더라.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소개해 놓은 게, 자, 여러분들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오면 실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오리지널 풀이법이야. 이것만 알면 모든 게 다 돼. 다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야매로 푸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할 거예요. 하는데 이 문제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n분의 1은 아까 조금 전에 그 x분의 1 있지.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돼. y는 x분의 1이 물론 이게 뭐 y는 x분의 1이 아니고 k라도 상관없는데 y는 x분의 1이 아니고 x분의 k라도 상관없는데 이 y는 x분의 k의 이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플러스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야가 가고자 하는 마지막 그 값의 끝, 그 값의 극한값은 얼마야? 0이. 그래서 이 문제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k는 0에 수렴한다. 그지?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x를 n으로 설명 고쳐가지고 이게 숫자로 가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원리 때문에 이 원리.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이 상수는 숫자가 아무리 큰 수라도 여기 이 무한대의 크기는 상상하지 마라. 이 무한대의 크기는 우주를 여기 위에 분자에 넣었다 해도 우주가 크기가 있다면 만약에 지금 우주가 크기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우주도 무한대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실제 우주가 크기가 있다면 이 우주도 작은 상수에 불과하다. 네,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어쨌든 무한대분의 상수는 여기다. 자, 그걸 갖고 이 문제를 풀 건데 여기에서 좀 소개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양의 3가지는 이건 1번 최고차의 차수를 비교할 건데 최고차의 차수를 비교. 최고차의 차수를 비교해가지고 첫 번째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의 차수가 같다.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의 차수가 같다. 이러면 최고차의 개수끼리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분모가 더 크다. 분자보다 무조건 답이 0이다.
세 번째, 반대로 분자가 더 크다. 분자가 더 크면 위에 무한대가 된다. 무한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부호는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게 이제 야매로 풀 수 있는 방법인데, 일단 이걸 가지고 먼저 접근해 볼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걸 보여줄게.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선생님 적어놓은 건 어디 있느냐? 방금 적어놓은 거는 이 문제 필수예제 3번 그 바로 키포인트 바로 위에 보면 작은 글씨로 돼 있고, 키포인트 바로 위에. 오케이? 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강조했던 이 중요한 내용, 얘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거기 확인 체크 바로 위에 키포인트가 되어 있죠. 키포인트. 네, 거기에 강력하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분모의 최고참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근데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만 할 텐데, 얘를 반드시 알아야 돼.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나고? 0. 오케이? 자, 그러면 접근해 볼게요. 1번 필수의 이제 3번의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 플러스 3n 제곱 마이너스 6분의 2n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n 플러스 5. 자, 우리 친구들 이리 한번 보시. 여기서 딱 이것만 신경 쓰자. 뭐냐?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얘를 보자 말자. 분모의 최고참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라. 분모의 최고참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라. 여기서 분모의 최고참이 뭐니? n의 세제곱. 오케이? 여기서 최고참은 세제곱 제곱. 앞에 개수는 보자. 그냥 무한대만 생각해. 그래서 분모의 최고참이 n의 3차로 얘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3차로 나누면 1 플러스 n분의 3 마이너스 n 세제곱분의 6 분의 2 마이너스 n 제곱분의 4 플러스 n 세제곱분의 5. 자, 여러분 여기서 딱 정리할 때 조금 전에 했던 이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라고? 0.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니까 여기 남아있는 애들 얘도 0이고 무한대분의 상수 얘도 0 n분의 3도 0 n제곱분의 4도 0. 자, 여기서 남아있는 1분의 2가 정답이죠. 그래서 답은 얼마? 2. 이렇게 푸는데 이게 가장 기본형이야. 근데 이렇게 풀지 않아. 지금부터 이렇게 풀지 않고 여기 있는 요 간단한 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계산도 이걸 이용해서 풀이하는 것을 보여줄게. 예를 보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고창의 차수가 같아요. 최고창의 분모 문자의 차수가 같아요. 이렇게 같으면 최고창에 뭐 가지고 하라고? 개수 n 3차의 개수인 1분의 2만 보라. 이건 보지 말아야 돼. 그래서 1분의 2만 보고 여기서 1분의 2에서 답이 얼마? 2로 바로 끝낸다. 이런 얘기.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여기 나머지 다 내용 똑같은데 그래도 좀 중요하니까 확인해보고 갈게. 이 분모가 더 큰 경우 여기 보면 2번이 나오는데 3번도 갈게. 3번. 자, 요거 1번을 풀어서 3번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4분의 5n 플러스 1. 자, 얘는 누가 더 큰 차수가 분모가 더 크지. 분모는 2차, 분자는 1차. 이렇게 분모가 더 크면 무조건 이 값은 뭐가 된다고? 0. 물론 여러분이 직접 만약에 나는 이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3번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4분의 5n 플러스 1이 있어. 얘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풀지 않고 분모의 최고차이 뭐로 나누어야 돼? n제곱으로 야를 나눌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n분의 3 플러스 n제곱분의 4분의 n분의 5 플러스 n제곱분의 1.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다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전부 0이야. 얘가 다 0 되니까 1분의 0은 0 해서 이렇게 끝이 나는데 실제 이 공식을 더 활용 많이 한다 이런 뜻이. 이 공식. 그래서 이 공식에 준해서 나머지 문제들 다 정리해 주면 되겠다. 뒤로 넘길게요. 자, 여러분들 18쪽으로 갑니다. 18쪽에 다음 극한값을 계산하시오. 자,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1, 2, 3, 4 쭉 나가는 자연수의 합이야. 자, 이 극한값을 계산하시오. 고민할 필요가 없다 사실은. 차수가 같으냐 다르냐 그것만 따져보면 돼. 최고차의 차수가 같으냐 다르냐. 여기서 분자를 보면 분자가 이렇잖아.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K죠 사실은 분자는. 그래서 우리가 분자가 2분의 N에 뭐 N 플러스 1 수열의 합이잖아. 분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이걸 대입시켜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얘는 최고차의 차수가 같잖아. 최고차의 차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N 뭐야? 최고차의 차수가 N제곱으로 같다. 최고차의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의 뭐끼리 계산하면 된다? 개수끼리. 그래서 답이 2분의 1이 정답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거 2번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로 하고. 자, 필수예제 5번 문제 좋습니다. 자, 필수예제 5번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플러스 2분의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1. 자, 이 값이 2다.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냐? 좋은 문제죠. 자, 여러분 이리 한번 봐요. 여러분 이게 일정하게 이렇게 값이 수렴되었어. 만약에 a라는 숫자가 존재했다. a라는 숫자가 존재했으면 분모는 1차고 분자는 2차야. 그럼 얘는 무한대가 나와요. 무한대. 이게 일정한 숫자로 이렇게 수렴했다는 것은 이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이 뭐가 같았다고? 차수가 같았다는 거지. understand?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분자의 이 최고차이 차수 A가 여기죠. 그것도 없어. A가 제로 돼야 돼. 제로 돼야 되고 여기에서 차수가 같았는 3분의 B가 2가 나왔다는 거지. 고로 B는 얼마? 6.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 무한대, 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는데, 자, 지금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다시 한번 복습 조금만 하고 이 문제 하나만 핵심만 내가 접근할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아주 중요합니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근데 최고차항의 차수만 비교해가 최고차항의 차수 비교를 했어.
분모와 분자가 같다.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끼. 두 번째, 분모가 더 크다. 무조건 0. 세 번째, 분자가 더 크다.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자, 두 번째 한 개 더 나와서 이제 요게 다야. 무한대 계산에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하고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 두 개밖에 없어 계산은. 그래서 오늘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딱 요거 두 가지를 다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루트가 있나 없나, 식에서 루트가 있느냐, 식에서 루트가 없느냐, 그거만 알면 돼요.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를 하면 되고, 유리화 계산해서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루트가 없으면 최고참으로 묶어내면 끝. 자, 요걸 여기서 배워볼게요. 자, 그러면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 루트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지금 뭐가 있지? 루트가 있잖아. 루트 예잖아. 그래서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유리화.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 자, 유리화를 해주지. 유리화를 하면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3에서 n 빼니까 분자는 뭐가 남아? 3만 남죠. 근데 여러분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힘들지. 여러분들 이게 루트가 있다 해서 한 가지 참고, 무한대는 우주도 무한대에 비하면 먼지에 불과해, 솔직하게. 그래서 그 정도로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는 말 그대로 크기를 생각할 수가 없어. 거기에 루트 씌웠다 해서 무한대가 작아지냐? 노노노. 끝도 없이 큰 수, 크게는 안 합니다. 근데 하물며 무한대에다 무한대를 더했다. 이 큰 무한대에서 상수가 3이야. 이것은 0이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이렇게 여러분들 루트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여기 루트가 있는 것은 이렇게 유리화를 해서 있는데 루트가 없는 3번을 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0n의 제곱 마이너스 n의 3성,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최고차 n 3성으로 묶어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3성으로 이렇게 묶어내자. 묶어내면 n분의 10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러면 얘는 봐봐. 얘는 이렇게 묶어내면 무한대분의 3수니까 0이잖아. 그리고 n의 3차는 어차피 무한대잖아. 그래서 얘는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1이고 따지면 그냥 무한대야. 무한대. 얘는 볼 것도 없어. 이걸 뭐 굳이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기해도 되는데 그냥 플러스 무한대로 해도 되고, 하여튼 요 부호까지 맛을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한다. 발산은 문제에서 거의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의미만 이해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 같은 내용이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유리화 해주면 되기 때문에 21쪽 생략하고 여러분들 필수예제 8번으로 필수예제 8번 22쪽. 자, 이 값을 계산하시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배의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 요 값은 3이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구하라.
얘는 풀이 방법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어. 얘는. 이게 뭐냐? 얘는 이 일정한 값이 어차피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값을 전체 B의 N항으로 두고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거의 쓰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법만 쓰면 돼. 그게 뭐냐? 이 값은 어차피 이게 이렇게 수렴했으니까 얘도 수렴했단 말이에요. 수렴했을 거니까 얘를 알파로 두고 그냥 우리는 알파만 끊어내고 끝낼 때 간단하게.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느냐? 자, 이 식에서 그냥 여기서 바로 2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5는 얼마라고? 얘는 3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처리하면 알파 플러스 5는 6알파 플러스 3이야. 고로 얘는 5알파는 2, 알파는 5분의 얼마? 2. 이 값이 5분의 2구나. 이렇게 바로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수열의 극한값의 대소관계는 이걸 이제 우리가 샌드위치 공식인데 이제 요 간단하게 하나만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24쪽. 이거는 중요한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수열의 극한값의 대소관계라고 따로 적지는 않을게. 자, 이 하나 요 재밌는 거 하나 이야기할게.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노?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노? 화가 있죠. 요래 푸는 단문이다. 자, 그래서 여기 표시제 9번 9n 제곱 n제곱 플러스 1. 여기서 이제 설명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또 들어있기 때문에 요걸 처리할 때 3n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리미트 an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항의 값을 구하라. 하가 이 문제 그냥 막 풀면 되는데 요거 하나 보고 가자. 자, 이 잠시 한번 봐. n분의 1하고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 누가 더 크나? 얘가 더 크지. 물론 거리가 있는데 저게 무한대로 가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무한대로 가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있잖아. 무한대로 가면 n분의 1도 0으로 가고 있죠. 얘만 0으로 가는 게 아니고 누구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1도 맨날 0으로 가잖아. understand? 0으로 가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극한값에 가면 이 값이 같아져 버리기도 한다 이런 이 값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크게 있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잖아. 나중에 같아져 버리죠. 이건 있잖아.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얘잖아. 얘. 오로지 only one 얘잖아. AN만 필요하다. AN만. 그래서 n제곱 플러스 1로 얘를 나누게. 나누어주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학은 이 모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얘를 n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주면 n제곱 플러스 1분의 9n제곱 그리고 리미트를 붙였기 때문에 그거랑 같다. 극한에 가면.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얼마?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3n 플러스 2의 제곱. 그러면 여기 봐봐. 제곱창의 차수 같으니까 1분의 9는 얼마? 9. 얘도 9n 제곱 1분의 9는 9. 9와 9 사이에 뭐가 있지? 9와 9 사이에 9가 있지. 그래서 답이 9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